다시 순서대로 들어가서 메리츠 코리아 펀드의 자산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상품 정보로 들어가시면요, 운용사가 메리츠 운용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어떤 운용사인지, 운용 자산은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운용사가 내고 있는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봤는데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고 자산 규모도 되게 작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싶으면 그 펀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한 번쯤 투자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펀드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자산 운용사에 내 소중한 투자금을 맡겨서 그들이 운용하는 그런 투자 실적에 나의 운을 내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운용사,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운용사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작다던가 실적이 안 좋은 운용사, 이런 데는 배제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신형도 한번 볼까요? 상품 정보로 들어가셔서요, 네, 신형 운용 클릭을 해주시면 운영하고 있는 펀드 수는 11개예요.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4개였어요. 순자산액은 네, 이렇게 나오고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뭐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메리츠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네요. 네. 반면에 이 신형자산운용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정도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운용사에 대한 평가는 여기 이 리서치 부분에 들어가셔서요, 리서치 부분에 운용사 평가 탭을 누르면 네, 어떤 운용사가 평가 점수가 높은지 순위대로 이렇게 쭉 또 나열해 놓고 있거든요. 메리츠 운용 2위, 신용운용 4위, 그리고 한국투자 밸류 자산은 19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밸류 10년 같은 경우에 한국투자 밸류 자산이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펀드 평가사가 매긴 탑 운용사 랭킹에서 메리츠는 2위, 신영은 4위, 한국투자 밸류 자산은 19위. 어떤 걸 하시겠어요? 운용사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놓고 있다면 메리츠 운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고요. 아니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오랜 기간 좋은 펀드를 운영했던 신용 운용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한국 투자 밸류 자산 뭐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19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순위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맹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이 셋 중에서는 이 메리츠 운용 혹은 신용 운용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운용사도 중요하지만 이 운용사 안에서 결국에는 내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 펀드 매니저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 본 다음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펀드 평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니저 정보, 마찬가지로 리서치에 매니저 정보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매니저들, 각종 매니저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죠. 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요,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펀드 개요 탭에 투자 설명서를 다운받는 항목이 있어요. 네, 클릭을 해 주시고 이 투자 설명서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투자 설명서가 나와주는데요. PDF로 되어 있죠. 여기를 쭉 내려주시면요, 운용 전문 인력이 누구인지 나오네요. 네, 권호진 펀드 매니저예요. 직위는 전무고요. 그리고 운용 중인 다른 펀드는 7개, 그리고 다른 운용자산의 총 규모는 네, 4천억 원 정도가 되네요. 권호진 펀드 매니저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리서치에서 매니저 정보 권호진 검색을 했더니 안 나오네요. 매니저 찾기
권호진이라고 나오죠. 네, 클릭을 해 주시면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서 이 권호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 펀드 매니저가 과거에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어떤 것들인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펀드 정보 원클릭 시스템이 있어요. 네,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펀드 정보 원클릭 시스템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펀드 정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항목을 클릭을 하신 다음 펀드 매니저 이 데이터베이스를 긁어오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운용사별 펀드 매니저 현황이 나오고요. 이 왼쪽 메뉴에 보시면 펀드 매니저 개별 검색이 있어요. 네, 펀드 매니저 개별 검색에서 권오진을 검색해 주시면요. 네, 생년월일 1968년, 총 등록 경력은 9년 11개월, 현 회사 등록 기간은, 그러니까 현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은 2년 7개월, 그리고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시면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일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쭈루루루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권호진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돋보기를 클릭을 했더니 네, 이와 같은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 자산운용, 리자드 코리아 자산운용, 메리츠 자산운용 이렇게 거쳐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중인 펀드, 운영했던 펀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3년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내가 잘 모르겠다, 이 권호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펀드 매니저인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검색을 해보면 되죠. 네,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권호진 치면 여러 권호진이 나와요. 근데 펀드 매니저 여기에도 나오고요. 펀드 닥터의 정보네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죠. 정보가 안 나오는 거.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럼 메리츠. 네, 이런 기사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여기 권호진 전무 언급이 돼 있잖아요. 이 권호진 전무 언급이 돼 있고 어떤 펀드 매니저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메리츠 자산운용은 어떤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기사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펀드를 고를 때는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그리고 그 믿을 수 있는 자산운용에서 일하는 믿을 수 있는 펀드 매니저를 선별을 해서 내가 그 전문가에게 투자금을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검증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성적이 좋은 펀드 매니저나 자산운용사에게만 투자금을 맡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새롭게 떠오르는 좋은 펀드를 선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펀드를 고를 때 해야 될 것은요, 펀드 평가사나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펀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고 그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가지고 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아까 펀드 닥터 사이트로 돌아가서요, 여기 펀드 닥터에서 이 리서치 부분에 펀드 분석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비교해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신형 마라톤을 검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쭉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거를 보시면 등급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펀드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형 자산운용이 어떤 운용사인지,
그리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펀드 평가사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내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찾아본 뒤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그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이 펀드가 좋겠다, 저 펀드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려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메리츠 코리아 펀드와 신영 마라톤 펀드, 그리고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는 수익률 조회 상위 펀드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펀드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봐도 좋은 성과를 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 은행에서 추천한 펀드라던가 어디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펀드가 있는데, 혹은 그냥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 펀드라면, 지금과 같은 순서로 쭉 펀드의 옥석을 가려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 펀드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었을 때 펀드를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펀드를 고르는 과정을 대략 6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1차 후보군을 고르는 겁니다. 그때는 펀드의 순위라던가 등급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아보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펀드가 어떤 종류의 펀드인지, 가치주 펀드인지 성장주 펀드인지, 그리고 언급을 안 했지만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펀드인지 아니면 해외 주식형 펀드인지 채권형 펀드인지, 이런 유형들을 분류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 펀드의 위험 지표를 보면서 위험도를 비교해 보고요. 다음 과정으로는 펀드의 최근 투자 내역을 살펴본 다음에 자산운용사와 펀드 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 평가사나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를, 각종 리서치 자료나 리포트들을 보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네, 이 정도 한다 그러면요,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그런 상품 외적인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펀드 상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한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솔직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펀드를 고르는 사람이 여전히 국내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들으면서 이 과정 거치고 스스로 분석해보고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펀드 투자에 나서는 게 좋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